네, 차이나 나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대리와 함께 중국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 증시 3,525.73으로 어제보다 소폭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현재는 3,570선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한 고비를 좀 넘겨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실제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시장이 크리티컬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3,500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전일 장 막판에 발표가 됐었던 중국의 부동산 가격의 호조세가 부동산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로 나타나면서 전일장에 2.3%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장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상해 종합 증시의 흐름을 좀 차트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 종합 증시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좀 돌파가 되는 모습이 좀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5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는 움직임이 향후에 직전 고점인 3,600포인트까지 돌파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일단 7월과 8월의 고점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4,000포인트 선까지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대 도시의 부동산 가격의 회복세,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중순에 예정이 되어 있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부동산 재고 수요를 회복할 수 있는 또는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정책이 발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오늘 시장이 부동산, 은행, 그리고 증권, 보험과 같은 유동성 민감 업종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는 역시 부동산이 2%에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 1.8%,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이 약 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관련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잠시 뒤에 좀 살펴볼 예정이긴 하지만 상해 지역의 전면적 혁신개혁 시범구 선정과 관련해서 이러한 호재성 재료가 좀 유입이 되면서 관련 업종들의 상승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터넷 문화 미디어와 관련한 업종이 현재 1.5% 정도대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락 업종 같은 경우는 공작, 기계, 가전, 육로, 운수와 같은 업종군에서 소폭의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위안화 SDR 편입이 확정되면서 좀 긍정적인 영향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 시장에는 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자, 일단 SDR에 위안화가 편입이 됨으로써, 그리고 그 비중이 달러와 유로와 다음으로 많은 세 번째로 많은 위안화의 비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달러화가 SDR의 편입 자산 중에 약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유로화가 그 중간 부분이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엔화가 세 번째였는데 엔화보다 더 많은 비중, 약 10% 정도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당장 편입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내년까지 어느 정도 좀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함께 더불어서 대내외적인 투자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중국 내에 있는 투자자들이 중국 외로 나오는 데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그 지난 8월 달에 3일 연속 위안화 평가 절하를 인민은행이 인위적으로 단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중국의 위안 달러의 흐름도 어느 정도 시장의 영향에서 긍정적으로 자율적인 흐름에서 좀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을 통해서 중국 위안 달러의 동향을 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실제 위안 달러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달에 인위적인 상승으로 인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평가 절하를 좀 진행을 하면서 시장이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실제 그 후유증이 3개월 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위안화의 SDR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흐름이 현재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향후에 정부가 이렇게 인위적인 정책은 펼칠 가능성은 좀 더 낮아졌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책에 대한 중국 내의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좀 감소하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상해 AG의 MSCI 이머징 지수의 편입인데, 실제 이러한 조치들도 조금 속도감이 좀 빠르게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해서 SDR 편입으로 통해서 중국 내 후광통 대상 종목 중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내에서 또는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내로의 자본시장으로 원활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외 창구를 할 수 있는 증권이나 은행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돋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주에서는 중신증권이나 흥업증권, 그리고 보험주 쪽에서는 중국 평안보험, 그리고 중국 인수보험, 그리고 은행 쪽에서는 상해 포동발전은행 등 이와 관련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내에 접근을 할 때 중국 내 우량 소비 관련한 종목들, 비단 우리가 후광통 투자를 할 때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게 중국의 1인당 GDP의 증가로 인한 소비 여력 확대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똑같은 시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량 소비 테마군으로 볼 수 있는 귀주 모태주, 그리고 공명유업, 내몽고 1위 실업그룹과 같은 종목들도 관심군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상하이 전면적 혁신개혁 시범부 신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실제 상해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표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상해 같은 경우는 상해 자유무역구가 있고, 또 하나 장강 혁신 시범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면적 혁신개혁 시범구까지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러한 지역 벨트 간의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중국 정부가 지난번에 발표했었던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전반적으로 그 GDP 내에서 그 제조업 내에 어떤 고차원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현재 좀 진행 중에 있는데, 중국 제조 2025가 이 부분을 좀 더 한 차원 더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제조 2025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10개의 업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마트 제조, 해양 공정, 차세대 원전, 정보 보안, 그리고 신에너지 자동차 등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탑에 들어갈 만큼 혁신적인 분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중국 정부의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상해 전면적 혁신 개혁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상승한 업종 중에서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터넷 관련한 기업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해에 좀 밀집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업들을 좀 한번 살펴보신다면 상해, 장강, 하이테크 등을 비롯한 그런 기업들이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광통 대상 종목들 중에서 앞에 상해가 붙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한 업종으로 좀 섹터를 분류해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상해 장강 하이테크, 상해 복단 복화테크, 그리고 상해 동제 테크놀로지, 상해 실업개발, 상해 건공 등 이와 관련한 종목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 놓으시고 좀 분류해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휴광통 유망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유망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중국 소비 관련한 종목들의 반등세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해 자동차라고 하는 회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최대 자동차 제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국내 기업의 현대 기아차 그룹과 좀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 자동차 시장 내 점유율이 25%나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탑 티어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이나 그리고 GM 등과 조인트 벤처를 맺음으로써 중국 내에서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중국 내에서도 그 자동차 세금 인하 정책 그리고 중국 내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자동차 시장의 캐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 내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상해 자동차가 상당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들은 실적의 추이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현재 화면을 통해서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화면을 통해서 좀 나가고 있는 게 상해 자동차의 기업 이익의 추이를 좀 나타내고 있는 건데 현재 보시다시피 최근 3년 이내에 가장 높은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영업이익률 또한 꾸준하게 내년 들어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상에서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직전 고점인 20위안을 상향 돌파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실제 연중 고점 라인인 30위안까지 만약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일단은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후광통 시행 초기에 담지 못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에서 앞으로 확인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기술적인 흐름에서 직전 고점인 3,600포인트 돌파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일단 연말까지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불리시한 관점을 좀 유지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터닝 포인트가 아마 12월 중순에 예정이 되어 있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아마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관련한 어떤 정책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전반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짜는 그런 마인드맵을 그리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온지에 따라서 상해 증시가 연말에 4,000포인트까지 적어도 회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대리와 함께 중국 시황 확인해 봤습니다.